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에 가을 나들이 인파도 겹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월 9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소아청소년들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군요. 혹시 그 나이쯤에 자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접종 대상이 저 아들만 셋인데 3명 다 들어가고요. 3명 다. 예. 예, 큰애가 이제 17살이라 이제 예약해서 이제 예. 이번 달에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둘째, 셋째는 14살, 15살이어서 일단은 이제 10월 18일부터 예약을 하는데 아이들은 뭐 다 접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문가니까 뭐 두말 없이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빠가 감염내과에 사는데 안 맞을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뭐 맞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데이터가 주로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기는 예. 한데요. 예. 미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청소년 특히 12에서 17세에서 예방 접종을 한 경우랑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더니 입원율이 한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그만큼은 이제 델타 변이가 청소년에서도 꽤 이제 그 질병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의 접종을 강화했던 특히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접종을 열심히 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스페인만 해도 80% 육박하고 있고 프랑스도 60%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주된 거는 학교 수업을 정상화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접종을 강화하는 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도 접종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임신부 예방 접종을 이제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이 네. 됩니다. 뭐 무엇이든 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만 가만히 있고 병원에 진료만 받으러 다니면 되는 건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나은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 수십만 명의 이제 산모들이 예방접종을 한 상황인데요. 예방접종을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예. 일단 예방접종 안 한 경우에 중환자 비율도 높고 사망률도 한 1.7배 정도 늘어나는 그래서 임산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임신부도 지금 코로나19에서는 고위험군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미 이제 미국 산부인과학회나 미국 CDC에서는 이제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매우 강조를 하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안전성 데이터도 임신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 아이한테 주는 영향도 없는 것 같고 출생한 아이들을 보니까 또한 산모에 대한 영향, 뭐 조산이라든지 유산이나 이런 확률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에 집착하다가 위중증 환자 수를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위중증 환자가 이제 그 9월 초, 그러니까 18월 말 9월 초까지 한 450명까지 올라갔다가 예. 이제 9월 중순 넘어서 이제 320명대 좀 줄긴 줄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한 370명대까지 좀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데 연령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50대 위중증 환자는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좀 줄고 있는데 다시 60대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방접종 미접종자에서의 위험성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한지 길어진 분들에서 약간 위중증의 비율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위중증 환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스터샷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예. 젊은 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방접종 완료를 빨리 서둘러서 완료해야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총장은 11월 9일부터 단계적인 어떤 일상 회복 네. 시작하겠다라고 날짜에 못을 박았습니다.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일상회복위원회가 총리산하에 이제 다음 주에 구성이 돼서 첫 회의가 아마 13일쯤에 아마 하는 거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재택 치료에 대해서 강조되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의료 체계 준비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거리두기의 개편 방향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상회복을 시킬 건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될지 결정할 것 같은데 아마도 접종자 위주의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사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접종 완료자 위주의 그런 거리두기 완화
부분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의료 현장에 계시니까요. 정부의 이런 지침에 맞춰서 우리 의료 체계는 좀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막 시작인데요. 사실 의료 체계 정비라는 게 이제 한두 달 안에 달성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재택 치료가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통보가 돼가지고 실제 병원들이 재택 치료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아마 예. 1, 2주 내에 이제 지자체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병상 확보의 측면이라든지 중환자실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어쨌든 단계적 일상회복이 됐을 때 확진자 범위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일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료 체계에 대한 정비는 한 달, 두 달 동안 좀 차곡차곡 갖추어야 단계적 일상회복에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는 어쨌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이제 적용한다라는 계획도 짜놓고 있는데 물론 백신을 접종 완료를 못한 사람한테 더 뭐 엄청난 규제가 가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다가 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 이쪽 입장에서 보면 또 차별을 있어서 이게 동료라고 봐야 될지 차별의 논란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패스 자체의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완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이 돼도 위험도성도 줄고 이러지만 미접종자는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입원하는 도 높으니까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제 다중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음성인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있어서 미접종자가 어떤 다중시설 이용시설을 정말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검사를 하고 갈 수 있게까지 열어놓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작된 연휴부터 좀 무사히 안전하게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아드님 접종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